안녕하세요. 야담 과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기름 장수 이야기입니다. 참기름 아가씨의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그 시절 생각이 나는구려. 정겹고도 분주했던 조선의 장터 말입니다. 아침 해가 동쪽 산마루를 넘어서면 저 먼 발치에서부터 생기가 피어올랐지. 훅 끼쳐오는 사람 냄새, 흙먼지 냄새, 집단 타는 냄새. 그리고 저마다의 생업에 매달린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한데 어우러져 장터의 아침을 열었소. 좌판 폈소. 신선한 생선이요. 곱고 튼튼한 포목 보시오. 새색시 혼수감이요. 대장간에 쇠 붙었소. 쨍강. 쨍강.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코끝을 간지리는 특별한 향이 있었으니 바로 복덕골에서 왔다는 젊은 여인, 참기름 아씨의 기름 냄새였소. 아씨의 자리는 늘 장터의 요란함과는 동떨어진 듯 조용하고 정갈했지. 큰 소리로 호객하지 않았소. 그저 단정한 차림으로 맑은 눈으로 사람들을 마주할 뿐이었네. 헌데 이 아씨의 기름은 달랐소. 아씨가 고운 손으로 깨를 볶고 돌절구에 찧어 나무 기름틀로 힘주어 기름을 짤 때면 듣는 이의 마음까지 고요해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지. 그렇게 짜낸 기름은 정말입니다. 햇살을 그대로 담은 듯 투명하고 맑은 황금빛이 보는 이의 마음까지 환하게 비추는 듯했소. 그리고 그 향은 크흐으. 한 번 맡으면 잊을 수 없는 깊고 그윽한 고소함이 코끝은 물론이요. 가슴속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스며드는 듯했네. 그 향을 맡으면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세상 근심이 잠시나마 잊혀지는 듯했다오. 사람들은 그 향과 빛깔에 반해 아씨의 기름을 샀지만 이 아씨가 정말 신통하다, 요상하다 소리를 듣게 된 건 기름 맛 때문만이 아니었소. 그 기름으로 세상 온갖 뻑뻑하고 꼬인 것들을 풀어냈기 때문이지.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했소. 아니, 음식에 쓰는 기름으로 뭘 어쩐다는 거야? 젊은 여인이 뭘 알겠다고 하며 쑥덕거렸지. 이야기인즉슨 이렇소. 마을 원님의 귀하디 귀한 손녀 아씨가 아끼고 아끼던 나무 인형이 있었는데 이게 그만 관절이 뻣뻣해져 움직이지 않게 된 게요. 예전에는 살아있는 듯 팔다리를 움직이며 재밌게 놀았건만 이제는 그저 뻣뻣한 나무 토막 같았지. 어린 아씨는 인형을 안고 밤낮으로 울음을 그치지 않았소. 그 울음소리가 원님 댁을 뒤덮어 어른들 마음도 편치 않았지. 목수를 불러봐도 원님, 이건 너무 섬세해서 잘못 건드리면 부서질까 봐 어렵습니다요. 하며 손을 떼었고 소문을 들은 원님이 복덕골 참기름 아씨를 불렀소. 아씨는 우는 아이 곁에 다가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앉았네. 따뜻한 손길로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달래주었지. 아이고, 예쁜 인형이 어디가 아파서 우리 아씨가 이리 서럽게 울어요? 무슨 속상한 일이 있어요? 인형이 저랑 안 놀아요. 아파요. 아씨는 아이의 손에 들린 인형을 받아들었소. 뻣뻣하게 굳어버린 관절을 조심스럽게 살피더니 제 기름병에서 참기름을 딱 한 방울 자신의 손가락 끝에 묻혔소. 그리고는 그 작은 나무 관절 틈새에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살아있는 상처에 약을 바르듯 살며시 발라주었지.
그러고는 인형의 팔을 살살 아주 천천히 움직여 보는데 오호라. 신기한 일이 벌어졌소. 뻑뻑하게 굳어있던 관절이 기름이 스미자 부드러워지면서 스르륵 스르륵 소리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겠소. 어린 아씨는 울음을 뚝 그치고 눈물 젖은 눈으로 인형을 바라보았지. 와. 인형이 살아났어요. 아씨, 고마워요. 아씨는 인형을 아이에게 건네며 따뜻하게 웃었소. 어린 아씨는 곧 인형을 안고 팔다리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기쁘게 뛰어다녔지. 원님과 마님은 감격하여 아씨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네. 또 이런 일도 있었소. 마을 어귀에 큰 살인문이 있었는데 이게 하도 오래되어서 열고 닫을 때마다 쇠붙이 경첩이 끔찍한 소리를 냈네. 끼이이이. 끼이이이. 그 소리가 어찌나 날카롭던지 아침 저녁으로 그 소리를 들으면 신경이 곤두서고 밤에는 여우 오는 소리 같아 섬뜩하기까지 했소. 아이고 저놈의 문짝 소리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마을 명물이라더니 이젠 아주 사람 잡는 소리야. 마을 사람 모두가 저 문 소리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고 서로에게 날카롭게 말했지. 마을 문지기 할아버지가 애를 써봐도 그때뿐이었소. 기름칠을 해봐도 소용이 없고 사가버린 경첩은 손댈수록 부서질까 봐 더 겁이 났지. 그때 참기름 아씨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곤혹스러워하는 문지기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었네. 할아버지, 문소리가 참으로 고약하구려. 듣는 이의 마음까지 뻑뻑하게 만들겠소? 저 소리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서로에게 날 선말을 하겠소? 아이고, 아씨. 볼 때마다 손을 봐도 잠시뿐이요. 이게 하도 사가서 어찌할 수가 없네 그려. 사람 잡는 소리라오. 이놈의 문짝 때문에 마을 사람들 전까지 뻑뻑해지는 것 같소. 아씨는 문지기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 낡은 경첩을 잠시 살폈소. 손때 묻고 녹슨 쇠붙이의 차가움과 거침이 느껴졌지. 아씨는 품에서 작은 기름병을 꺼내 낡았지만 깨끗한 천 조각에 참기름을 조금, 아주 조금만 묻혔소. 그리고는 그 천으로 경첩이며 쇠붙이 닿는 곳을 구석구석, 마치 어루만지듯 발라주었지. 기름 묻은 천이 지나가자 묵은 때와 녹슨 가루들이 묻어나왔지. 아씨는 다 바르고 나서 문지기 할아버지께 문을 열어보라고 했소. 이걸로 될란가. 에라 모르겠다. 스르르. 어어. 이게 정말인가? 소리가 안 나네. 아이고 세상에. 아씨. 신통하오. 세월이 쌓여 굳어지고 뻑뻑해진 곳은 기름 한 방울이면 부드러워지는 법이지요. 쇠붙이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소. 너무 힘으로만 하려 마시고 때로는 부드러움에 힘을 쓰시어요, 할아버지. 사람 사는 세상도 매한 가지 아니겠소? 뻑뻑한 곳에는 부드러운 기름이 약이 되는 법이지요. 문지기 할아버지는 몇 번이나 문을 열고 닫아보며 감탄사를 연발했고 그날 이후 마을 입구 살인문은 귀곡성 대신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만 냈소. 마을 사람들은 이제 문을 지날 때마다 아이고, 아씨 덕분에 살겠네 하며 웃었고 뻑뻑했던 마음들도 조금씩 풀리는 듯했지. 또 있었소. 마을에서 이름난 풍류객인 선비 하나가 있었네. 그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귀한 죽통을 아꼈는데 이것이 단순한 죽통이 아니라 정성껏 만든 퉁소였소.
퉁소의 관절 부분이 오랜 세월 습기를 먹었는지 꽉 끼어버린 게요. 소리를 내려 해도 바람만 새고 음이 제대로 나지 않았지. 선비는 이 퉁소를 보며 애가 탔소. 이 귀한 악기를 고치려다 망가뜨릴까 봐 손도 못 대고 밤마다 퉁소를 어루만지며 안타까운 마음을 달랠 뿐이었지. 아이고, 내 버디여. 너마저 나를 떠나려 하는가? 내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단 말이더냐? 이 소식을 들은 아씨가 선비의 집을 찾아갔네. 아씨는 선비에게 퉁소를 달라고 청했소. 선비는 이 귀한 악기를 감히 여인의 손에 맡겨도 될까 싶어 망설였지만 아씨의 맑고 확신에 찬 눈빛을 보고는 결국 퉁소를 건넸지. 아씨는 퉁소를 조심스럽게 받아들고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루듯 정성껏 살폈소. 꽉 끼어버린 관절 부분을 눈여겨보더니 제 기름병에서 참기름을 아주 조금 면봉처럼 만든 작은 나무 조각 끝에 묻혔네. 그리고는 그 관절 틈새에 아주 조심스럽게 실처럼 가는 기름을 스미게 했소. 선비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지. 아씨는 기름이 스미기를 잠시 기다리더니 퉁소의 관절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아주 부드럽게 마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듯 지그시 비틀어 보는데 스윽 하는 소리와 함께 꽉 끼었던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겠소. 선비는 저도 모르게 어허 하고 낮은 탄성을 내뱉었지. 아씨는 퉁소를 선비에게 건네며 말했소. 이제 벗이 소리를 낼 준비가 되었답니다. 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퉁소를 받아들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대고 숨을 불어넣었소. 푸하고 바람이 새는 소리 대신 맑고 청아한 퉁소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지. 선비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으며 깊은 감동에 잠겼네. 아씨. 아씨께서 이 죽은 악기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제 벗의 목소리를 다시 찾게 해주셨소. 선비님. 죽은 것이 아니었소? 잠시 길이 막혀 있었을 뿐이지요. 굳어진 것을 부드럽게 하고 닫힌 것을 열어주는 것은 기름의 본디 성질입니다. 귀한 것은 귀하게 대하면 제 스스로 제 소리를 내는 법이지요. 사람의 몸도 악기도 마음도 매한 가지 아니겠소? 이렇게 참기름 아씨는 온갖 뻑뻑하고 막힌 것을 풀어주며 사람들의 찬탄을 받았소. 하지만 이 아씨의 기름으로 해결된 이야기 중 사람의 몸과 마음에 얽힌 가장 깊고 가장 은밀하며 가장 간절했던 사연이 있었으니 마을의 성실하고 우직하기로 소문난 젊은 머슴과 그보다 더 착하고 어진 고운 색시가 있었지. 혼례를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 부부였소. 둘은 서로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했으나 밤이 올수록 얼굴에 그림자가 짙어졌네. 누구에게도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둘만의 깊고 아픈 비밀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요. 사내인 머슴의 몸에 하늘이 내어주신 남모를 신체의 오묘한 어쩌면 보통과는 조금 다른 특별함이 있었던 게요. 그것은 부부로서 마땅히 나누어야 할 가장 깊고 내밀한 정을 맺음에 있어 마치 태산처럼 거대한 벽처럼 둘 사이를 가로막는 큰 고통이 되었소.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다가서려 할 때마다 몸에 찾아오는 고통과 두려움에 숨조차 쉬기 어려웠고 사내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통만 준다는 생각에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자책감과 절망에 밤마다 시달렸지. 행복해야 할 신혼집의 밤은 기대와 설렘 대신 눈물과 아픔, 그리고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안타까움으로 가득했소. 대를 이어야 하는 집안의 기대로부터 오는 중압감과 서로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몸이 허락지 않는 현실 사이에서 두 젊은 부부는 매일 밤 절망의 무게에 짓눌렸지.
아내는 밤마다 차가운 베갯니를 적시며 홀로 생각했소. 아이고 내 팔자야, 왜 우리에게만 이런 시련이 이 좋은 분을 만나고도 이리 고통받아야 하는가. 나리의 몸이 저는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 이대로는 부부로 살 수 없는데 아이 소식은 영영 없을 텐데 누가 이 아픔을 알아줄까, 누가 이 막힌 곳을 풀어줄까. 그렇게 몇 달을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던 아내는 마침내 죽을 각오로 결심했소. 마지막 희망을 걸고 복덕골 참기름 아씨를 찾아가기로 말이지. 아씨라면, 그 신통한 아씨라면 분명 이 막힌 곳을, 이 아픔을 풀어줄 실마리를 알지도 몰라. 부끄러움은 잠깐이야. 이대로는 살 수 없어. 마을 사람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든 달빛조차 고개를 숙인 깊은 밤이었소. 아내는 혹여 누가 볼까 봐 옷깃을 여미고 소리 죽여 방문을 열고 나섰네. 차가운 밤 공기가 옷깃 아래 살갗에 닿아 소름이 돋았지만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간절함이 그 추위마저 잊게 했지.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어둠 속을 걸었소. 낡은 집신 아래 길바닥에 작은 돌멩이가 밟히는 소리, 스치는 풀잎 소리. 그 작은 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쿵쾅거려 마치 북소리 같았지. 아씨의 집을 향하는 길은 멀고도 두렵고도 간절했소. 마침내 아씨의 집 앞에 다다랐소. 작은 살인문 앞에서 아내는 숨을 골랐네.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돌아가고 싶었을 발걸음이었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미래를 향한 간절함이 발걸음을 붙잡았지. 떨리는 손을 간신히 움직여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소. 얼마 후 조용히 문이 열리고 등불을 든 아씨가 나왔네. 아씨는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아내의 창백한 얼굴과 붉게 물든 눈가를 그저 조용히 살필 뿐이었지. 아내는 차마 아씨의 눈을 마주할 수 없어 고개를 떨구었소. 부끄러움, 절망, 그리고 한 줄기 희망이 뒤섞여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네. 오시느라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꼬. 이 깊은 밤에 이 외딴 곳까지 그 발걸음이 천근만근 같았겠구려. 말하지 않아도 아씨의 얼굴빛만 보아도 알겠습니다. 깊은 곳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부부의 간절한 아픔이 있음을. 몸과 마음이 서로에게 다가서지 못해 애태우고 있음을. 아씨의 따뜻하고 헤아리는 말에 아내는 참았던 눈물을 다시 터뜨렸소. 그 느낌은 마치 메마른 땅에 쏟아지는 소나기 같았지. 아씨는 말없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소. 그제야 아내는 겨우 숨을 고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부부의 깊은 고충을 이야기했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 아픔을. 아씨. 저희 부부의 몸이 서로에게 아픔을 줍니다. 나리의 그 남모를 신체의 그 단단함 때문에 저는 다가서려 할수록 고통스럽고 숨조차 쉬기 어렵고 나리는 나리대로 저에게 상처를 준다는 자책감에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마음은 서로에게 가고 싶은데 이 몸이 서로에게 단단한 벽이 되어 다가갈수록 오히려 멀어지기만 합니다. 부부의 정을 아이를 갖는 일은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일인가 봅니다, 아씨. 정말 이대로는 살 수 없사옵니다. 부부로 살고 싶사옵니다. 아이도 갖고 싶사옵니다. 제발 저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막힌 길을 부디 열어주시옵소서. 아씨는 아내의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가슴 깊이 헤아리며 들어주었소. 때로는 눈을 감고 함께 아파하는 듯했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이해를 표했지. 이야기가 끝났을 때 아씨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소. 방 안에는 아내의 간절한 숨소리와 아씨의 조용한 숨소리만이 맴돌며 무거운 공기가 가득했지.
이윽고 아씨가 눈을 뜨고 아내의 차가운 두 손을 다시 잡았소. 아씨의 손은 아내의 손보다 훨씬 따뜻했고 그 목소리에는 이제 단순한 위로가 아닌 깊은 지혜와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네. 아씨의 고충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하늘이 귀하게 내어주신 몸이지만 때로는 그 남다른 모습 때문에 이렇듯 서로에게 아픔이 되기도 하지요. 허나 너무 염려 마십시오. 사람의 몸은 이 자연의 섭리처럼 때로는 굳어지고 뻑뻑하여 길이 막히기도 하지만 기름으로 부드럽게 풀어주고 정성으로 어루만지면 다시금 제 스스로 제 갈 길을 찾아가는 법입니다. 만물의 이치가 그러하듯 사람의 몸과 마음 또한 그러합니다. 닫힌 곳을 열고 엉킨 것을 푸는 부드러움의 힘을 믿으십시오. 아씨는 조용히 일어나 제 기름병을 가져왔소. 그리고 아씨가 가장 아끼는 듯 보이는 손때에 묻은 작은 백자 그릇에 참기름을 조금 아주 조심스럽고 정성껏 따라주었지. 맑고 영롱한 기름은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빛을 내는 듯했소. 그 빛깔이 마치 두 부부에게 찾아올 희망의 빛 같았지. 이것이 제 기름의 진심입니다. 돌아가거든 서방님과 단 둘이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이 기름을 아주 따뜻하게 사람의 온기처럼 데워서 쓰십시오. 서두르지 마시오. 처음에는 어렵고 아플지라도 서로의 귀한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굳게 닫힌 문을 열듯 뻑뻑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듯 부드럽게 정성껏 서로를 어루만지듯 그리 하십시오. 이 기름이 몸에 굳어진 곳, 닫힌 곳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두 분의 간절한 마음과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정성이 닿으면 분명 하늘이 주신 순리대로 부부의 깊은 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길이, 아이를 맞이할 길이 열릴 겁니다. 아내는 아씨의 말씀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 기울였소. 백자 그릇 속 영롱한 기름을 바라보며 아씨의 따뜻한 손길과 확신의 찬 목소리를 통해 수없이 막혀 절망했던 마음의 희망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느꼈지.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했소. 아씨에게 몇 번이고 고개 숙여 간절한 감사를 표하고는 백자 그릇을 마치 세상 가장 귀한 보물처럼 두 손으로 소중히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소.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내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고 심장의 두근거림은 두려움이 아닌 뜨거운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 그날 밤, 머슴 네외에게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었을까? 아씨의 기름과 그들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정성이 만나 어떤 기적을 만들었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머슴 네외에게서 감지할 수 있는 분명한 변화를 느꼈소. 늘 어둡고 수심 가득했던 두 사람의 얼굴에 서서히 환한 미소와 함께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게요. 밤이 되면 조용하고 적막했던 그들의 집에서 이제는 조심스럽지만 분명 행복하고 다정한 기운이 느껴지는 낮은 속삭임과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안도,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한 감사가 가득했소.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 왔소. 이듬해 새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봄날, 머슴 네외의 집에서 우렁찬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네. 그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지며 사람들의 가슴에 기쁨을 안겨주었지. 온 마을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달려가 축하해 주었소. 아씨의 기름과 그들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하늘의 축복이 맺은 귀하고 귀한 결실이었소. 사람들은 복덕골 참기름 아씨의 신통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소. 그녀의 기름은 단순히 뻑뻑한 물건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을 넘어 사람 사이의 가장 깊은 아픔과 몸과 마음의 막힘까지 풀어주는 맞는 기름, 사랑 기름이라 불리게 되었지.
아씨는 여전히 장터 한켠에서 조용히 기름을 팔았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볼 때마다 단순한 기름 장수가 아닌 사람의 몸과 마음을 모두 헤아리는 깊은 지혜를 가진 존재로 여겼네. 그녀의 자리는 장터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언제나 마음의 안식을 주는 듯했소. 사람들은 아씨를 통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아주 작은 것, 아주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하고 깊은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지. 복덕골 참기름 아씨와 그녀의 요상하고도 신통한 기름 이야기. 물리적인 세상의 뻑뻑함은 물론 사람의 몸과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아픔과 막힘까지 부드럽게 풀어준 그 이야기는 이렇게 조선 장터의 정겨운 야담으로 남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오. 참기름 한 방울의 고소한 향 속에는 때로는 기적 같은 치유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야말로 그 어떤 신통한 기름보다도 강력한 힘을 지녔다는 따뜻한 진실이 담겨 있었으니 말이오.